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TV 시청자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스포츠 분석 방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앤천입니다. 저희 방송은 두폴 세 조합을 기본으로 조합을 드리고 있고요. 배당은 3배를 넘어가는 배당으로 해서 최소한 한 조합 이상 가져갈 경우에 시드 방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패키지 관련 문의는 더보기란과 댓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를 남겨두었으니까요.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인디애나 대 클리블랜드. 어, 내일 웨이드가 출전 가능성이 낮고 미첼 모블리 스트러스, 제롬이 모두 결정하게 되는 클리블랜드와 맷 더먼만 빠지게 된 인디애나의 맞대결이죠. 아무래도 서로 플라인업이었다면 이 정도 기준점도 아니고 정배 역배도 바뀌었겠지만 클리블랜드의 결장자가 많은 만큼 인디애나가 우세한 흐름 속에서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웨이드가 빠짐으로써 앨런과의 트윈타워를 형성하지 못하고 미첼이 빠짐으로써 팀의 최고 스코어러의 부재가 느껴지게 될 클블이지만 반면 인디애나는 풀전력으로 비교적 편하게 경기를 해나갈 것으로 보이네요.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모두 인디애나가 승리하였고 정배와 역배일 때 각각 한 번씩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이러한 점들을 통틀어 인디애나의 우세가 점쳐지고 부상 병동인 클리블랜드 상대로 마인까지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맞대결 두 번 다 오버가 났지만 시아캄이 오고 나서부터 인디애나가 무조건 화력을 추구하기보다는 공수 밸런스를 맞추게 된 부분이 있어 어느 버는 오버 쪽이 괜찮아 보이지만 엄청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네요. 자, 보스턴 대 디트. 오늘 경기 워싱턴을 가비지 게임 내고 온 보스턴과 마이애미한테 아쉽게 2연전을 다 내어준 디트로이트의 맞대결이죠. 보스턴은 브라운, 포르징기스, 화이트, 하우저 모두 GTD에 걸려있고 모두 내일 라인업이나 추가 소식이 떠야 출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트로이트는 그라임스와 톰슨이 GTD에 걸려있죠. 압도적인 전력차가 있는 만큼 핸디캡 기준점이 15.5가 책정이 되었고 역시 승패 여부보다는 핸디를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스턴이 백투백이나 주전들 출전 시간이 적은 편이었고 내일 경기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스턴 홈이기도 해서 마인도 괜찮아 보이지만 내일 GTD에 걸린 선수들이 워낙 많아 만약 4명의 선수 모두 출전한다면 마인이 좋아 보이고 보스턴이 동부 1등의 팀 3점 성공률을 앞세워 평균 득점 120점 이상 화력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디트가 100점 후반대 이상을 찍어준다면 오버도 충분히 괜찮아 보입니다. 마인보다는 오버가 조금 더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네요. 자, 필라델피아 대 마이애미. 엠비드, 멜튼, 코빙턴이 여전히 결장 중인 필라델피아와 히로가 결장 중인 마이애미의 맞대결이죠. 마이애미에서는 버틀러, 요비치, 러브가 GTD에 걸려있고 필라델피아에서는 해리스가 GTD에 걸려 있습니다. 저번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필라델피아의 형 공격력은 처참하다고 생각이 되고 내일 경기 해리스마저 빠지게 된다면 준수한 마이애미 수비 상대로 또다시 두 자릿수의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현 시점 경기력적인 측면으로 볼 때 마이애미가 역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역배를 받았고 버틀러와 요비치 모두 출전 시 역배까지도 보이는 경기이고 불안하다면 프렌, 마이애미를 못 믿겠으면 언더까지 모두 괜찮아 보이는 선택지입니다. 자, 다음 시카고 대 포틀랜드. 브록던과 샤프가 여전히 결장 중인 포틀랜드와 주요 선수 중 결장자는 없는 시카고의 맞대결입니다. 포틀랜드에서는 타이블과 그랜트가 GTD에 걸려있고 시카고에서는 카루소와 화이트가 GTD에 걸려있네요. 기본 체급은 시카고가 한 수 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느바 최고의 역기팀 시카고는 정배를 받았을 때 이상하게 실이 경기력이 안 좋아질 때가 많은 만큼 굳이 간다면 마인을 찍거나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타 대 미네소타. 이틀 전의 경기 그대로 똑같은 경기장에서의 리턴 매치입니다. 여전히 미네의 타운스, 클라크와 유타의 클락스는 결장이고 미네는 앤더슨, 고베어, 모리스가 GTD에 걸려있고 유타는 마카닌이 GTD에 걸려 있습니다. 이틀 전 프리뷰했던 것처럼 2연전은 나눠먹기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직전 경기를 보았을 때 양팀의 전력 차이가 어느 정도 느껴졌기에 오버가 더 좋은 선택지인 것 같네요. 직전 경기는 1쿼터에 38점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총점
219점을 기록했는데 이번 경기는 충분히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유타 홈에서 90% 이상 오버가 났기도 하고요. 자, 다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대 뉴욕 닉스. 랜들과 로빈슨이 여전히 결장 중인 뉴욕과 결장자가 없는 골스의 맞대결이죠. 뉴욕에서는 아누노비가 GTD에 걸려있네요. 최근 막강한 수비력을 선보이며 상대팀을 100점 이하의 득점으로 5경기 연속 막고 있는 뉴욕인데 아누노비의 합류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내일 경기 역시 아누노비가 출전할 시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고 뉴욕의 핸디캡 정도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더가 더 좋아 보이는 경기네요. 자, 세크라멘토 대 멤피스. 여전히 기존 주전들이 대부분 결장 중인 멤피스와 라이스와 벤젠코프가 결장하게 되는 세크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 역시 체급차가 나는 경기지만 세크라멘토 역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쉽게 마인 접근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굳이 핸디캡을 고르라자면 마인 쪽을 보겠지만 이번 시즌 맞대결 두 차례 다 양팀 득점 합을 220점을 못 넘기도 했고 이번 경기 역시 양팀의 야투 감각이 조금만 좋지 않더라도 224.5의 기준점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레이커스 대 애틀란타. 트레이 영과 오콩우가 장기 결장 중인 애틀과 레디시, 벤더빌트, 빈센트, 우드가 결장 중인 레이커스의 맞대결이네요. 애틀란타에서는 그리핀이, 레이커스에서는 르브론과 앤서니 데이비스가 GTD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GTD를 걸어놓고 거의 대부분 경기를 출전했던 르브론과 앤서니 데이비스였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5경기 중 4경기를 127점 이상 기록할 정도로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레이커스의 수비인데 백투백이긴 하지만 애틀란타의 공격진들이 레이커스의 수비진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반면 애틀랜타 역시 4일 중 3일 경기의 마지막이고 모두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드러낼 것이고 수비적 에너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승패 엔디는 그날 야투 컨디션이 좋은 팀이 가지고 갈 것 같고 227.5가 기준점으로 잡혔는데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